네, 반갑습니다. 오늘 주제 48, 산업화 시기의 사회 변화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경제사를 좀 살펴봤죠? 자, 50년대는 300산업, 그 다음에 60, 70년대 박정희 시기고요. 자, 경제가 이렇게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실행되던 그런 시기다. 자, 여기에 이제 발맞춰서 80년대는 3조 호황으로 경제가 잘 돌아가던 시기. 그런데 97년도에 외환 위기로 인해서 잠깐 위기 상황. 자, 이 시기 산업화로 나타낸 여러 가지 사회 문제를 간단하게 알아보고요. 그다음에 새마을 운동도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스트잇을 선생님이 붙였습니다. 지금부터 하는 얘기는 6, 70년대 요 산업화 시기라고 부르는데, 자, 이 시기의 모습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랜 세월 동안 농업국가였던 우리나라가 공업국가로 변신하는 그런 과정에 있는 과도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때 도시화가 급속도로 이루어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도시로 몰려들게 됩니다. 그러면서 도시 빈민이 발생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도시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 와중에 일어났던 사건이 바로 1971년도에 있었던 광주 대단지 사건입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광주는 전라도 광주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경기도 광주군에 있었던 그런 사건인데 지금은 경기도도 광주시로 승격이 됐죠. 지금의 성남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서울에 너무 많은 도시 빈민들이 있으니까 말하자면 약간의 위성 도시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성남이 있는 그 자리에다가 주거 단지를 조성을 해놓고 사람들을 이주를 시키기 시작합니다. 아주 싼 값에 분양을 해주고 이제 있었는데 이제 사람들이 이제 정부의 약속을 믿고 이제 가는 거죠. 근데 가서 봤더니 세상에 허허벌판입니다. 허허벌판이고 뭐 기반 시설이 별로 없는 거예요. 뭐 상하수도도 별로 없고요. 그다음에 버스도 잘 안 다니고 도로 없죠. 지금 보세요. 지금 완전 무슨 난민촌 같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굉장히 분노를 하게 되는 겁니다. 설상가상으로 전국의 투기 세력들이 여기에 몰려오면서 이 분양 가격을 엄청나게 높여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정부가 또 세금을 또 걷어가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 당시에 이주했던 이 광주 지역의 사람들이 너무너무 화가 나가지고 막 차량도 불태우고요. 시위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 사건이 바로 광주 대단지 사건입니다. 네. 그래서 뭐 이런 일이 있었다. 그래서 결론이 어떻게 났냐면요. 결국 정부가 이들의 요구를 들어줍니다. 그래서 버스 노선도 놔주고 도로도 놔주고 이게 시설도 놔주고 뭐 세금도 좀 감면해주고 이제 그런 식으로 좀 무마가 되는 이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자, 그게 지금의 성남시입니다. 성남시.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저임금 정책으로 인해서 노동 환경이 굉장히 열악해졌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나이 또래 어쩌면 여러분보다도 더 나이가 어린 여공들이 주로 여기 지금 동대문 평화시장에서 옷 만드는 그런 미싱 공장에 취직을 해가지고 아주 열악한 환경에서 뭐 열 몇 시간 동안 이렇게 막 혹사당하고 거의 뭐 철야 뭐 작업하면 밤새도록 일하는 거죠. 이제 너무 이제 열악하고 막 병들어서 죽어가고 이러니까 아름다운 청년 바로 전태일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전태일이 가만히 보니까 우리 노동자들은 왜 이렇게 환경이 열악하지? 혹시 이게 노동자들을 지켜주는 법이 없나 하고 이제 찾아봤더니 놀랍게도 이 당시에도 노동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노동법이 잘 지켜지지 않았던 거예요. 근로기준법이라 그러죠.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 라면서 아무도 이제 이 전태일의 말을 들어주지 않으니까 내가 뭔가를 좀 희생을 해야겠다라면서 동대문 평화시장 그 앞에서 이 근로기준법 그 법전을 들고 온몸에 휘발유를 끼얹고 이렇게 분신을 하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대학생들이 각성을 하고 우리 나이 또래 또 우리보다 더 어린 학생들이 지금 학교가 아닌 공장에서 이렇게 혹사당하고 있구나. 노동운동에 굉장히 대학생들이 관심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87년도에 6월 민주항쟁 이후에 노동자 대투쟁이 전개가 되면서 뭐 노조도 생기게 되고요. 노동자들의 월급이 대폭 상승되게 됩니다. 노동자들이 깜짝 놀랐다 그래요. 예전에는 지금은 이렇게 월급을 통장에다가 꽂아주지만 그때 당시에는 현금을 봉투에 넣어서 이렇게 봉투를 줬거든요. 근데 이제 어느 날 이 노동자 대투쟁 이후에 봉투를 받아보니까 봉투가 너무 두꺼운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와, 월급 이렇게 많이 준다고? 그러다가 우리 공장 망하는 거 아니야? 막 반납하기도 하고 막 그런 해프닝이 있었을 정도로 굉장히 임금이 굉장히 많이 높아졌고 뭐 공장은 망하기는커녕 오히려 더 이렇게 성장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됐죠. 네. 그 다음은 이제 저고가 정책입니다. 저고가 정책으로 누가 힘들어지느냐? 바로 농촌, 농민들이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70년대에 박정희 정부 주도로 새마을 운동이 일어나게 되는데
농촌 환경을 좀 개선해 보자라는 운동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을 주민들이 이렇게 막 지금 보세요. 토목공사죠. 다리를 직접 놓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뭐 이렇게 블록으로 뭐 담벼락도 쌓고 지금 보세요. 여기 초가 지붕 있잖아요. 근데 이게 위생이 별로 안 좋거든요. 그다음에 화재에도 취약하고. 그래서 이 초가 지붕을 이렇게 뒤에 보이는 슬레이트 지붕으로 바꾸는 그런 이제 공사를 하기도 했습니다. 자, 어쨌거나 새마을 운동은 70년대 박정희 정부 주도로 전개가 됐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시기에 이제 대중문화가 또 많이 이제 또 성장하기도 한다라는 것까지 한번 정리를 간단하게 맞춰봤습니다. 수고했습니다.